이것만 정말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 사실 매매 기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차트를 읽을 줄 알게 되실 거고 차트가 흘러가는 방향을 예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저의 모든 매매 기법의 근간이 되는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매매 기법이 여러 개가 있죠. 여기 전자책을 보시면 주도주 선정을 해서 눌림목 공략, 돈고, 공짜 패턴, 이long, 빼꼼, 박스권 돌파, 박스권 진입, 박스권 가로지르기, 신규주 매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매매 기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매매 기법들이요. 원리가요. 지지와 저항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만 정말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 사실 매매 기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차트를 읽을 줄 알게 되실 거고 차트가 흘러가는 방향을 예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기초 강의를 시리즈로 하고 있죠.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차트 기초를 탄탄하게 해드릴 거고 일반 투자자들이 잘 모르는 실전 꿀팁도 틈틈이 알려드릴 거니까 이 기초 강의만 완강하셔도 차트 보는 눈이 크게 뜨실 거예요. 이 세 달간의 기초 강의가 마무리가 되면 전자책의 가격은 현재 30만 원에서 35만 원, 한 4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초 강의 해드릴 때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기초 강의들은 언제 유료로 전환될지 모르니까 지금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다음 강의 놓치지 않으시려면 꼭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지와 저항은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그려져 있을 겁니다. 하락을 하다가 일정한 아래 가격을 이렇게 안 깨면 여기가 지지, 그리고 어떤 가격대 위로 못 올라가고 못 올라가면 거기가 저항, 근데 거기를 돌파하면 저항이었던 자리가 지지가 되고, 그리고 내려올 때 어떤 가격대를 안 깨면서 지지를 했었는데 거기를 뚫고 내려가면 그 자리는 저항이 된다. 그래서 쉽게 못 뚫는다. 다시 위로 잘 못 뚫는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틀린 개념은 아니에요. 맞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그림으로만 보니까 추상적이라는 거죠.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난 시간에 이런 걸 배웠어요. 캔들이랑 거래량이 있습니다. 캔들과 거래량이 합쳐져서 의미 있는 긴 캔들이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긴 캔들이 있고 짧은 캔들이 있고, 그러면은 긴 캔들의 고가, 종가, 시가, 저가에서 우리는 매수를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래량이 작은 이런 짧은 캔들이 이런 위치를 지지를 해줄 때 매수를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매수를 해도 되고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작은 캔들에서는 뭘 한다 그랬어요? 지지하는지 체크, 확인, 매수, 매물 소화, 물량 체크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긴 캔들의 중요한 조건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거래량입니다. 일단 거래량이 많이 터져줘야 돼요. 이 거래량이 터진 이 캔들이 지지와 저항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지지와 저항. 아까 보신 것처럼 일정 가격대를 뚫지 못하는 그 언덕들은 저항이 작용을 한 거죠. 그럼 거길 뚫고 나면은 이제 그 가격대가 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지와 저항은 크게 캔들, 거래량 터진 캔들로 본다. 두 번째, 이런 언덕, 그리고 바닥으로 본다. 크게 캔들 거래량, 언덕과 바닥 이 두 가지로 지지와 저항을 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만 알아두시고 차트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볼게요. 몇 개만 볼게요. 링크 솔루션입니다.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 언덕이 있죠. 근데 어느 순간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언덕을 이렇게 슝 하고 돌파를 해줍니다. 돌파를 해줬죠. 근데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러면은 이 언덕을 이 캔들이 이렇게 돌파를 해서 아랫꼬리로 지지를 하고 올라갔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캔들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던 이 캔들에 어딘가를 지지를 하고 있죠. 요 위에서 지지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의미 있는 자리 고가, 종가, 시가, 저가 중에 이 종가 부근을 지지한 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상장일의 저가 까지도 같이 지지를 해준 거예요. 자, 거래량 터진 캔들은 여기를 보시면 고가, 종가, 시가, 저가 의미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상장일도 거래량 터진 캔들이에요. 그래서 고가, 시가, 종가, 저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저가를 이 거래량 터진 캔들의 종가랑
같이 지지를 한 거예요. 그 다음날 캔들까지도 지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원리로 제가 전자책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게 공짜 패턴이 있죠. 공짜 패턴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차트를 좀 크게 해서 보면은 요때 요 가격대를 여기서 지지를 했었죠. 근데 거기를 여기서 지지했던 이 가격대를 또 지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강력한 지지선이라는 소리예요. 이런 위치, 그리고 한번 이렇게 지지했던 위치, 그런 위치가 또 지지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여기 비슷한 그림이 또 있습니다. 원익홀딩스입니다. 원익홀딩스는 여기서 거래량이 터진 캔들이 여기서 발생을 했어요. 그쵸? 여기 양봉. 그런데 어느 날 그 양봉 캔들을 아랫꼬리로 지지하는 또 거래량 터진 캔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양봉 캔들의 종가 부분을 얘가 지지를 한 것 같은데 얘가 슉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위쪽을 지지를 했죠. 조금 위쪽에서 종가가 마무리가 됐어요. 이걸 한번 지워볼게요. 그러면 이 양봉 캔들의 고점이기도 합니다. 그럼 고점도 의미가 있고 종가도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고점을 지지하고 여기 아랫꼬리로는 종가를 지지하고 그러면 이 언저리에서 매수를 하면 다시 한번 반등을 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날 이 사이까지 살짝 눌린 다음에 이 사이 범위에서 살짝 눌린 다음에 이렇게 상한가까지 가는 슈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캔들이 갭이 떴다고 해서 겁을 낼 필요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결국은 지지할 자리를 이렇게 지지를 해주면 거기서 반등이 나와서 다시 슈팅을 갈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 이거를 한번 볼게요. 여기 언덕이랑 바닥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는 캔들에 대해서 설명을 몇 개 해드렸는데 언덕과 바닥도 지지와 저항을 만들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언덕인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언덕이죠. 이렇게 언덕인데 자, 여기 언덕에 있는 이 캔들을 이런 캔들을 언덕이 슉 내려왔다가 슉 하고 이렇게 언덕 위로 슉 올라오는 이런 캔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언덕은 사실 저항인데 저항대까지 슉 올라온 거잖아요. 그럼 그런 자리가 다시 지지를 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덕 위에 올라와서 슉 하고 지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그럼 지지를 하면 뭐 빠지거나 오르거나 둘 중 하나겠죠. 다음날 이런 식으로 슉 하고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언덕을 만들었다가 쭉 뺐는데 뭐하러 다시 올렸겠습니까? 상승을 하려고 올렸겠죠.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제가 2일홍이라고 하는 매매 기법도 있는데 이것도 전자책에 아주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쭈쭈쭈쭈쭉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쭉 상승을 하다가 쭉 하락을 했는데 어디까지 하락을 했는지 볼까요? 얘가 어디까지 하락을 했을까요? 네, 보이시나요?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캔들을 훼손하지 않고 그 언저리까지 딱 찍고 반등을 해서 올라간 거예요. 급격하게 빠지는 주식은 다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거래량도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았고요. 그럼 급격하게 빠지는 주식이 어디를 지지를 할까를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걸 찾는 힌트 중에 하나가 이 거래량 터진 캔들을 중심으로 지지와 저항을 판단을 해서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면 아 반등 나올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구나 하면서 이 근처에서 모아가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모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세트랙아이 종목으로 조금 어려운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진짜 어려워요. 찾기도 힘들어요. 왜냐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기 이렇게 언덕이 있어요. 쭉 내려갔다가 다시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근데 올라올 때 이런 자리에서는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당일 상승률 상위에서 찾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다음날 이렇게 또 쭉 뺐죠. 그러면은 아예 안 가려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래량 없이 다시 이렇게 슝슝슝슝 올라왔어요. 그렇게 올라온 자리가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이렇게 이 언덕까지 올라왔는데 자 여기 요 캔들 거래량 터진 캔들이죠. 여기 요 캔들 거래량 터진 캔들이죠. 여기 올라갈 때 거래량 터졌다가 위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내려올 때 다시 거래량이 터진 거예요. 그쵸? 요 자리. 딱 그 자리까지 종가를 마감시켜 놨습니다. 그쵸? 그리고서는 다음날 살짝 갭을 띄워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슝 날아갔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터지지 않아도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서 매물대 위에 주차를 해놨다? 그럼 이렇게 날아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가 매물대예요. 결국 저항자리. 여기가 저항자리였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여기서도 빠졌었던 거거든요. 저항에 맞고 떨어졌던 건데 그 저항 자리를 다시 이렇게 거래량 없이 슝슝슝 올라와서 다시 그 자리를 이렇게 살짝 돌파해서 지지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쭉 날아갈 수가 있어요. 이 원리를 제가 날뚝이라는 원리로 전자책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매매를 하시다 보면 요런 차트 많이 보실 거예요. 이렇게 앞에 거래가 터진 캔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보이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너무 쭉쭉쭉쭉쭉 올랐다가 얘가 이렇게 나름 눌렸어요. 나름 눌렸는데 너무 이 윗꼬리들만 지지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경우는 이렇게 몸통까지 지지하러 내려오는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윗꼬리만 지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몸통을 지지하는 게 맞을까요? 윗꼬리를 지지하는 게 맞을까요? 사실 그건 정답이 없습니다. 제가 이 캔들에서 고점, 종가, 시가, 저가가 다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테마의, 그 재료의 세기, 그리고 그 종목의 대장 여부 이런 거를 보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자, 시황이 1등이에요. 그리고 재료가 2등이에요. 그 다음에 차트가 3등이에요. 차트만 보고 얘네들을 다 맞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시황이랑 재료가 먼저 맞은 다음에 그렇게 맞아져 있는 종목에서 차트를 보면 시간을 단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멀리까지 끌고 갈 수가 있는 거고 조금 더 고점에서 팔 수가 있는 거고 떨어지기 전에 탈출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 모든 게 이 시황과 재료가 먼저 받쳐줘야 돼요. 그 종목에.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도 윗꼬리를 지지했지만 이 차트가 스페이스 X의 나스닥 상장 이슈와 함께 우주 관련 섹터가 급등을 하면서 그중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거의 대장급으로 초반에 상승을 했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깊게 눌리지 않고 이 정도만 눌리고 올라갈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난이도가 높아요. 난이도가 높으면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하고 그냥 기죽지 마시고 아까 보여드린 것 중에서도 쉬운 차트들 많았잖아요. 쉬운 지지와 저항을 찾아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어요. 캔들과 거래량을 이용해서 캔들의 안에서 지지와 저항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찾기, 그리고 언덕과 바닥을 이용해서 지지와 저항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예상하고, 그리고 매매에 활용하는 것까지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이 지지와 저항은 정말 매매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면 밤을 새서도 계속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고 할 말도 많은 부분인데 여러분들 댓글 보고 반응 보고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더 듣길 원하시면 제가 몇 차례 더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이런 지지와 저항만 알아서 될 게 아니라 이 지지와 저항 배웠고요. 그리고 캔들의 의미 있는 자리를 찾는 방법도 배웠고 그럼 이제 추세를 배울 차례예요. 추세랑 같이 보시면 또 차트가 다르게 보일 거고 더 안전한 자리를 찾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마지막 화면에서 왼쪽에 있는 영상을 클릭하셔서 저번 영상을 복습을 하시고요. 아니면 오른쪽 영상 클릭하셔서 이 전자책 활용하는 방법 배워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한 번 더 찍어서 올려드리거나 추세에 대한 기본기와 매매에 활용하는 방법 강의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해드린 내용으로 전자책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꼬리 지지 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해드렸습니다.